네, 5월을 책임질 먹거리 두 번째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이제 조선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조선주와 이제 지주사 위주로 좀 보면서 반도체나 바이오 쪽은 좀 추가적인 눌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고, 또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전기 중에서 좀 봐야될 종목들 그리고 챗봇과 로봇 뭐 이쪽도 한번 간단하게 그리고 또 핵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수 추천 관심 종목 영상 보실 수 있겠고, 하단 설명란 카톡 링크에 들어오시면 장중 매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장품 쪽에서 보면은 실리콘2가 압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또 이틀 연속 2연상을 보이는 요새 근래에 보기 힘든 이 자람 테크놀로지 이후로는 또 실리콘2 정도, 물론 최근에 점상으로 엄청 날아가는 종목도 있지만, 예,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실리콘2가 또 유일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좀 올라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은 이제 기대할 수 있으나, 이제 고가에서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 대부분 하루 이틀 이렇게 십자 만들거나 뭐 위로 올라와가지고 윗꼬리 달고 밀리거나 이러겠죠. 십자를 만드는 부분이거나 밀리거나 어쨌든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소소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 공략자라면 어쨌든 흐름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되는 화장품, 그리고 또 화장품주를 지금 매매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대장주라고 이제 어쨌든 판명이 나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큰 종목을 보신다면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고가권에 붙여서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음봉으로 단봉을 만들어 놨어요. 고가를 지금 박스권이라는 15만원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17만원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15만원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죠. 15만원대가 계속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다가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19만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럼 15만원대에서 그냥 만약 여기서 밀린다고 그래서 15만원이 깨지면 손절할 거야. 그럼 2만원 손절이고요. 여기서 위로 먹는다 그러면 19만원까지 또 2만원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든 눌림을 기다렸다가 가장 최대한 싸게 사야지 올라왔을 때, 물론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20만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그 시간까지가 뭐 시가총액 큰 종목인데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거나 이러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좀 기거나 좀 눌린 부분들이 나올 때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뭐 큰 종목들을 본다면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가장 탄력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종목으로는 VT. VT가 지금 22만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거래량 터지고 신고가, 너무 이쁜 신고가가 나버렸죠. 만약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까지 눌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이번 주에 눌린 부분들 공략 여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뷰티 스킨이나 삐아가 탄력은 좋아요. 삐아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매수를 16,000원에 해가지고 20%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 윗꼬리를 달고 어마어마하게 좀 밀리죠. 사실 17,000원, 그리고 또 이제 뷰티스킨도 2만원대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은 턱없이 작거든요. 지금 680억 개에다가 삐아 같은 경우도 1000억,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난치기가 너무 좋은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거래량이 이제 삐아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17,000원짜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1600억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 보면은 900억이 터지는, 1000억이 가까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들을 봤을 때는 거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삐아랑 뷰티스킨 이렇게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료기기나 또 이제 미용기기라고 봤을 때 이제 클래시스가 엄청난 급등을 한번 보여줬었죠. 굉장히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단기 5일선 여기까지 여기에 밀렸는데,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5일선이 따라 올라오고 얘도 서로 오자크처럼 만나는 시간, 그 시간 좀 기다려 보면서 이제 비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5일선 기간, 비올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은 지금 다 올랐던 게 다 지금 깨져갖고 개박살이 나 있는데, 비올만은 괜찮죠. 비올만 같은 경우는, 비올이나 원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거고, 비올 같은 경우도 지금 만원대 돌파가 또 나오면서 다른 놈 다 죽는데 이 혼자 강한다?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력 전기 쪽에서는 이제 재룡 산업 그리고 세명전기, 에코에너지가 좀 밀리면 좀 보려고 하는데 세명전기라든지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너무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에코에너지가 그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사실 다른 부분도 거래 대금이 뭐 세명전기도 500억, 그다음에 재룡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열 종목이라서 거래가 별로 안 터져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거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었죠. 그래서 이쪽은 후발이죠. 지금 선발이 아니라 후발인데, 선발도 잘 가고 있는데, 후발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후발 주자 같은 경우를 봤을 땐, 그래서 에러시 에코에너지도 상한가를 엄청나게 잘 갔고, 재룡산업도 이제 상한가는 안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을 찍어주는 종목으로는 에코에너지, 세명전기도 이제 상한가까지 가고 갭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틀 동안 어쨌든 버텨내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공략이나 매매에서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이 세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장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이제 5일선이나 11선 눌린 부분들이 나온다면 살펴보자. 대부분 이제 화장품이나 전력전기 이제 후발 투자 같은 경우는 눌린 부분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 지지가 되는지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입장이라고 관종 얘기를 했는데 선익 시스템 최근에 OLED 관련해가지고 선익 시스템 아바코 뭐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선익 시스템의 대장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고 거래 대금도 1000억대가 이제 터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 삼화전기, 대원전선,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챗봇 쪽에서는 폴라리스 AI가 이번 주도 엄청나게 올라왔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좀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금 건드리기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신고가 매매를 하는 부분이거나 단기 매매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좀 봐야 된다. 저도 이번 주에 본다면은 이제 조선주 쪽 아니면은 이쪽이 추가적인 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챗봇 쪽에서는 이제 뉴플렉스 한국어 컴퓨터가 기관이 좀 많이 던지면서 많이 밀렸어요. 단기 11선도 그냥 깨버렸고 장중 내내 좀 기분 나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좀 밀리는 부분에서 23,000원대 23,000원대, 24,000원대 정도 수준의 지지가 되는지 24,000원 정도 수준의 지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지지가 된다면 좀 살펴봐야 되게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고 나서 완만하게 밀렸다가 한번 지금 뭐 뉴스 하나 내고 거래 이렇게 터지면서 한번 솎아줬어요. 그 다음에 좀 어쨌든 뭐 눌리거나 버텨내주는지 좀 살펴봐야겠고 이번 주에 추세선을 좀 기다려주거나 추세선을 버텨내준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좀 매수를 좀 담아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신규 중에서는 이제 SP 소프트 탄력적이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니까 같이 한번 좀 묶어서 요 정도 보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뉴프렉스를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11선 구간에서 이제 8,000원대 위로 회복을 하면서 좀 매수를 한 부분이라 가지고 다음 주에 양봉이 좀 뜨는 모습 11선이 3일 동안 좀 지켜내주면서 양봉을 뜨면서 거래량 살짝 늘려놨죠. 그래서 다음 주 주초 월화에 좀 양봉이 뜨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봉상에 봤을 때 7,500원대, 8,000원대가 계속 저항이었던 게 이번에 고가를 한번 엄청나게 급등으로 올려왔고 그 올린 부분에서 다시 이제 7,000원대, 8,000원대를 지지하려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으면서 121선을 그래도 종가상으로 한 번도 안 깨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면서 단기 평선을 다 지금 이제 위로 만들어주는 정배열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다면 이제 쑥쑥쑥 지금 올라올 수도 있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 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서 본다면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삼익 THK랑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정도인데 금요일 날 올라온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렌시스가 뉴스 삼성이 자율주행차 포기하고 로봇에 집중하겠다는 뉴스에 이렌시스가 제일 급등을 했지만 다 밀려 내려왔고 그렇지만 결국에 에브리봇은
워낙에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고, 역시 이것도 121선 관심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관종이잖아요. 물론 시간은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이제 들었지만, 한 달 가까이 기다려서 20% 수익 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막힌 혈자리를 뚫어주는 거래량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번 주의 흐름에서 추세선을 지켜내는 23,000원대 어떤 추세선을 지켜내는 흐름이 나온다면 에버리봇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른 로봇들 빠지거나 움직일 때 그래도 계속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시간의 상승 탄력은 얘가 두 번째였는데 삼성 뉴스로 많이 다시 8%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또 이 구간은 기존에 막혔던 혈자리에서 막혔던 자리에 다시 막혀 있고 밀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해야 될 부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올라온 이동평균선을 지켜내주면서 버텨주면서 시간을 좀 끌어준다면 어쨌든 투심은 위로 올라오게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탄력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3액 THK가 가장 탄력적이었고, 얘는 120선도 밀리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올려주면서 21선 지지를 받고 한번 튀어가지고 양봉을 띄웠죠. 다음 주에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형태가 아닌 상태로 14,0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도 관심을 좀 계속 좀 가져보려고 하고, 거래를 한다면 저는 3익 THK를 하고 싶거든요. 3익 TH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폭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잘 올라왔고, 이 박스라는 구간에서 다시 밀려 내려왔지만 어쨌든 이번에 한번 돌파 시도를 한번 했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확신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 움직임이나 어떤 패턴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 이제 상승하는 부분들, 여기서 제가 처음 거래를 하면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고 여기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그날 올려치는데도 못 올라오고 막혀가지고 결국 이걸 다 빼고 내려왔죠. 여기 있는 저가도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쌍바닥 다시 만들고 있는데, 한번 이제 움직이면 부분을 봤을 때 추세선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된다면 얘는 좀 잡아보고서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계속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에브리보다 좀 기다리면서 이번 주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AP 위성하고 세트리가이도 이제 신고가를 내거나 신고가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트리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좀 눌리면서 21선 기다리고 있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박스권 구간까지 다시 좀 올라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이 고가 구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패턴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고가 돌파, 2만원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또 올라오게 되면은 조선기자재가 올라오겠죠. 조선기자재가 올라오면 보통 조선기자재 회사랑 우주항공 쪽에 관련 회사랑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또 우주항공이 최근에 어떤 섹터별로 움직임이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조선과 우주항공 쪽도 같이 한번 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관종을 받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엔터, 뭐 메타버스 쪽도 있었지만 메타버스 쪽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메타랑 게임 그리고 이제 엔터 이렇게 했는데 못했습니다. 엔터는 못했는데 어쨌든 엔터 중에서는 SMCNC 같은 경우가 지금 이틀 동안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박스권을, 이 구간에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내보는데 이걸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터지면서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아갔던 것들이 결국에 이거는 이제 매집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다른 종목들 사실 지금 JYP 쪽이나 뭐 하이브나 뭐 다 SM이나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수익률을 높게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제 SMCNC만 일단 살펴보려고 하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강세가 전반적으로 나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세마의 섹터가 한 섹터가 쭉 올라오는 게 지금 이번 달이 오랜만이에요.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반도체면 다 올라가고 하는 구간이 있고 그 구간에서 또 한 달 반 정도 좀 재미없게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 안 가는 이런 장세였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화장품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에 게임주도 한번 들어줬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저는 사실 이제 데브시스터즈가 제일 탄력이 항상 좋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만 본다고 그랬는데 데브시스터즈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NC소프트도 저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제 터졌죠. 거래량 터지면서 어쨌든 21선과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하나 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임주들은 좀 살펴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넷마블도 65,000원대 박스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엄청 튀어났죠. 이것도 역시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단기 입행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올리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다 준비도 끝낸 상태에서 가는 느낌이 강하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와중에 한번 위로 튀어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그냥 아둥바둥 길을 쓰고 있다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데브시스터즈가 일단 박스권 돌파한 상태의 흐름이 있고 3만원대 이제 3만원대에서 산바닥을 만든 후에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가는 살짝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길게 봤을 때 올라오는 건데 이번 주에 강도가 좀 강하게 여기서 한번 추가적으로 게임중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한번 더 튄다. 그러면 눌림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나 웹툰 뭐 이쪽에서도 지금 흐름을 좀 살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애경 케미칼, 솔루트 첨단 소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래 뭐 121선, 고려제강, SDN,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오래 잡다가 저번에 한번 메이저 라인 실패하고 이번에 다시 좀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저번에 거래량이 터진 거 터져 나와가 상승할 때 이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했고 여기서도 상승할 때 이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했죠. 상승하는데 여기까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번에 거래량도 없는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많이 반등이 어느 정도 잘 올라온다라는 건 어쨌든 매물이 그만큼 적다는 소리죠. 그래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대체에너지 쪽도 죽어가는 와중에 좀 살려주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SDN이 어쨌든 제일 지금 탄력적인 종목이라서 관찰하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중도 좀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석유 하나 넣는데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갭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버나잇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만약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중에 뭐 시장 안 좋거나 지수가 빠질 때 한 번씩 한 번씩 수급 나오면 또 멋있게 올라오니까 그때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걸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영상까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이래저래 좀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매매할 종목으로 대상으로 말씀드린 건 제가 두 개, 두 개, 섹터별로 한두 개 정도씩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시면서 또 다음 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